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도심의 4개구, 부산의 동구와 서구, 중구, 그리고 영도구의 구청장 후보 공약을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차진구 위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제 이 4개의 지역구, 좀 동구, 서구, 중구, 영도구 4개 후보들이 어떤 좀 핵심적인 공약들 좀 내놓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순서 동구는 이제 그 강철호 후보의 경우 범일 자천 재개발을 구청장 직속 TF를 구성해서 실현하겠다 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5천만 원을 반영해서 홍보와 플랫폼 운영까지 포함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종우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뭐 딱히 내세울 게 없습니다. 공약명이 구민중심 행정 동구, 원도심 부활 동구, 선순환 경제 동구, 10만 동구 프로젝트, 촘촘한 농구 복지, 이렇게 그냥 수상적인 것만 나열해놨기 때문에 어느 걸 언급한다는 것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구의 경우에는 서구는 대체로 그 양 후보가 나름대로는 매니페스토 방식을 지키려고 좀 노력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매니페스토 이해도가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황정재 후보의 경우에는 천마산 복합 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 구청장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환경 훼손이라든지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재검증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하는 공약을 내세워서 특별히 좀 부각되는 공약이 되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공안수 후보의 경우는 의료관광 특구 100, 1000만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 100, 1000만이 뭔가 봤더니만 의료기관 100개, 일자리 1000개, 그 다음에 환자 10,000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 이행기간이라든지 재원 조달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지행했고, 그렇지만 이제 이행 방법은 조금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의 경우에는 중부는 대체로 좀 두 후보 다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는 뭔지 잘 모르는 신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내세웠고요. 일단 강의현 후보의 경우에는 여기도 아까 동구와 비슷합니다. 막힌 주제 풀고 상권은 살리고 공공기관은 당기는 중구 대전환, 밤낮없이 활기찬 중구, 다시 찾는 대한민국 반과 1번지, 아이는 키우고 청년은 세우고 어르신은 모시는 중구, 이런 식으로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은 공약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나름 좀 특별한 공약은 이제 최진봉 후보의 경우에는 동부산 공영 주차장 부지를 복합 개발하겠다 하는 내용이라서 이게 아주 난제이긴 한데 다시금 이제 들고 나와서 나름은 이행기간 재원 조달은 표시를 좀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약의 이행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그런 안에 내용은 좀 잡혀있다 이렇게 보시고, 강의현 후보는 빈집은 자산화, 버려진 집에서 어느 집으로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빈집 활용에 대한 내용들을 좀 에어비앤비라든지 중부힙 플레이스와 연계, 빈집 정비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다른 내용은 조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영도의 경우에는 이제 김철원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빈집 활용에 대한 것들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다의 정원도시 조성이 정원도시라는 게 뭔가 봤더니만 빈집을 활용해서 그 삼복도 일대 빈집을 정원 벨트로 조성해서 좀 살기 좋은 어떤 마을을 많이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2 지방 소멸 대응기금 80억을 투입해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에서 다른 괜찮은 공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안성민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 편하고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 그래서 실제 세부 내용은 아주 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만 다양한 정책들을 대책을 세우고 있다. 트램이라든지 DRT라든지 영도에 없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비 어르신 지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보행로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내세워서 교통정책만은 어떤 아주 다양한 방식의 해결점을 찾아오겠다 이렇게 좀 좋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김기재 후보의 경우에는 이미 밝혀졌습니다만 K-팝 아레나 건립을 하겠다. 부산시장이 한번 이야기했던 강철로 이동하는 남구 부지에 이런 것들을 해서 관광 자원을 하겠다는 공약이 좀 더 다른 후보가 차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개구 같은 경우는 이 삼복
지역구라든지 그리고 원도심 노령화라든지 공통된 점도 있지만 각 지역구로 약간의 지역적 사회적 차이도 사회 경제 차이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각 후보들이 좀 차별성을 내는 만한 공약들은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이 원도심이나 영도는 다 이제 뭐 상복도로를 끼고 있고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특히 이제 좀 차이라는 게 중구가 별도의 이게는 이제 주로 상권 지역이 좀 많다. 뭐 물론 상복도 지역도 있지만 상권을 활성화시켜야만 여러 가지 이제 세수를 늘린다든지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두 개의 영역으로 바뀌는 거죠. 다른 지역은 대부분 뭐 상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상복도 지역이 중심이라고 보면 중구는 두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진봉 후보의 경우는 대부분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공유 주차장 구직, 복합 개발, 그다음에 문화예술 대관 건립, 그다음에 뭐 유라기 바닷길 조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강의현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후광내국 장례 청사진을 구구식으로 좀 마련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모든 걸 다 망라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상권의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최진 후보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강현 후보는 대부분 좀 어려운 지역에 살 주민들을 위한 공약으로 많이 가 있다. 이런 게 차이점입니다. 그다음에 영도는 사실은 이 세 후보가 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구청장 김기재, 김철원 구청장을 했고 안성민 의원은 사실은 뭐 사선 시의원이고 그래서 상당히 뭐 이 메이저들 이런 거 잘 알 것 같은데 세 후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행 기간도 보면 뭐 단계별로 몇 년도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세 후보 통이 2026년부터 2035년 또는 2026년부터 2030년 이렇게만 표기해 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예산 재원 조달 방안에 있어서도 금액을 표시하는 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재 후보의 경우는 금액 표시가 거의 없고요. 그다음 김철원 후보는 나름대로 금액을 표시해놨지만 그냥 총 금액만 표시해놓은 방식으로 해서 대부분 국비, 시비, 어떤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민간 투자가 얼마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안성민 의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동북의 경우에는 물론 김종우 후보는 뭐 사실은 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중심 행정 동북, 원도심 부활동, 선순환 경제 동북, 10만 동북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캐치프레이즈만 나열하는 이런 방식. 그다음에 강철호 후보의 경우에는 나름은 메인 패트 이해도가 있다. 왜 시연을 제공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이행 방법 기간을 나름대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5개의 공약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딱 4년 안에 다 하도록 되어 있고 표를 만들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과연 이걸 하기 위해서 가능한자는 것을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특히 뭐냐면 경부선 철도 지하의 조속 추진 및 상부 체육시설 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임기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니 안 하기도 지금 결정 못한 사람들 이게 사실은 이제 백지가 된 사업이거든요. 이걸 다시 좀 들고 왔고 이건 문제는 김정은 후보도 이걸 똑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후보 다 이런 요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정말 이게 가능한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냥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표나 받아보자는 식으로 공약을 한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이 모든 후보들이 좀 완성해야 된다. 많은 구청장들 후보의 공약을 좀 살펴봤는데 역시 구청장의 권한이나 구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특히 구청장 같은 경우는 권한 밖의 공약을 많이 좀 제시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도 부산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이런 재원 조달 계획도 좀 참 마련이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후보자들 입장에서 이런 선거 공약을 좀 점검해 보려면 사실상 공보문을 이렇게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공보문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신 뭐 재원 조달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잘 제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 공보문을 통해서 뭐 짜임새가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약이 정말 뭐 우리 지역에 내가 꼭 필요한 공약을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팁을 드리자면 어떤 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나열식이 아니고 어떠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 단계별 어떤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단계별 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게 좀 표시되어 있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이 후보가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하다까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준비를 했다는 부분에 좀 더 뭐랄까 점수를 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은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보물에도 보면 사실 선거법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공약을 표시할 때는 매입별 방식에서 표시하게 하고 꼭 그 방식이 아닌 것은 별도의 난에 표시하도록 하는 그래서 선거 공보안에도 공약의 일정 비율을 의무화하는 이런 어떤 선거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권자에게 좀 좋은 정책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공보물인 것 같은데 좀 잘 정비가 돼서 유권자 선택에도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